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독이고요. 제5장 과거로부터의 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페이지 193페이지고요. 제목은 파트너 게임입니다. 네, 계속 Q&A 형태로 나가고 있죠. 바딤 젤란드가 독자들의 질문이나 사연을 받아서 답변해 준 내용이 담겨 있는 장을 다루고 있고요. 이렇게 Q&A 형태의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고 했죠. 오늘 주제는 파트너 게임이고요. 이 사연의 주제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계실 텐데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주제는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큰 주제이죠. 여기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이슈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미 갈등을 해결한 분들도 있고 여러 형태의 분들이 계시는데요. 결혼을 안 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결혼이라는 게 큰 주제이겠지만 또 결혼을 한 분들 중에서는 이 이혼이라는 게 또 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결혼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이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이미 이런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제 뭐 돌싱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난 경험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 배울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트랜서핑을 최근에 들어오셔서 강독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죠. 계속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아무래도 리얼리티 레볼루션 책이 소개가 되면서 거기에 제 채널을 소개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트랜서핑 책도 마찬가지지만 이 채널의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보고 또는 한두 개를 보고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바로바로 그러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한 번에 다 해소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책 한 번을 통독을 하셔야 되고요. 적어도 리얼리티 트랜서핑 1권에서 3권 그리고 트랜서핑의 비밀 이 시리즈는 다 완독을 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셔야 그나마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단편적인 질문을 하시게 되면 이미 영상에 다 나와 있고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제가 또 마치 또 강독하듯이 설명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책과 영상에 다 답이 담겨 있습니다. 굳이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되냐면 실제 나의 사례를 가지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체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또는 너무 짧은 단편적인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또 한편의 영상이 필요한 정도인데 이미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라는 책을 읽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책을 진행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그 책을 보면 바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나중에 그 책을 다룰 때 또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바딤 젤란드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천해보고 적용해보고 또 스스로 궁리해보고 시도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렇게 해서 뭐든지 직접 하나씩 밟아가는 방식을 취하는 게 좋지 뭐 여기 점집이 아니잖아요. 물어보면 뭐 여기 어떻게 되냐 답해봐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서핑에 입문하거나 트랜서핑에 이제 실전적인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각자 스스로가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제가 보았고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원칙은 틀림이 없으나 적용하는 면에서는 개인의 처한 상황과 또 지적인 수준과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적인 면모나 그리고 성격, 캐릭터, 그리고 주변의 환경, 처한 상황, 이 모든 것이 다 종합이 돼서 결합이 돼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원칙만 제시를 해드려도 충분히 그것을 적용을 잘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원칙만 가지고는 적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 누가 잘한다 못한다의 차원은 아니고요. 그 역시도 개인 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트랜서핑은 단계별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저만의 관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그 취지에 이제 동의를 하시고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남아 계시면서 저에게 또 오픈챗을 통해서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빠른 결과, 정확한 답, 명쾌한 답을 빨리빨리 대답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분들에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입장이 달라요. 똑같은 트랜서핑 얘기를 하고 또 일종의 마음 공부 주제를 다룬다고 해서 뉘앙스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저는 좀 달라요. 색채가 다르니까 그걸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그 분위기나 방식을 가지고 와서 여길 보면 여러분들이 적응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제가 뭐 오라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들어오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남아 계시고 도움이 안 되면 도움이 되는 곳에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해서 서로 필요하신 분들과 함께 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잔소리였고요. 자, 파트너 게임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독자의 사연을 먼저 정리를 하면 이제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혼을 하려면 이제 재산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 문제를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해서 해야 될까? 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좀 골치가 아파진 거죠. 그래서 아유, 모르겠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루빨리 끝내야겠다. 그래서 당장 다 끝내버리자. 뭐 이해 득실 따지지 말고 끝내버리자. 이렇게 생각했더니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좀 같이 잘 해볼 수 있는 건가 해서 뭔가 관계를 또 유지하려고 해봤더니 또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다룬 주제랑 좀 비슷한 패턴이죠. 예, 뭔가 일이 잘 풀리는가 싶더니 꼬이기 시작해. 뭐 성공을 했나 싶더니 또 실패를 해. 이런 거죠. 자, 관계가 좀 좋아지나 싶더니 파국으로 치달아. 그래서 다 끝내려고 했더니 또 좋아져. 그래서 좀 지내볼까 했더니 그렇지 하고 또 떨어져. 자, 이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바딤 젤란드에게 했습니다. 네. 바딤의 답변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바딤이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는 이제 이혼의 사유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이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사소한 데서 시작이 되지만 그 사소한 게 결코 사소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등산을 할 때 높은 산을 이제 올라가려고 해요. 등산 장비를 다 갖추고 올라가고 하는데 가장 괴롭히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산을 할 때 가장 괴롭히는 게 뭘까요? 무거운 배낭에 있는 그 짐일까요? 아니면 험한 산길일까요? 뭘까요? 아니면 그 날씨, 추위, 혹한 이런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등산화를 딱 갖춰서 신었어요. 등산 양말 두텁게 딱 신고. 그런데 이 안에 자갈이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 조그만 자갈 하나가 계속 신경이 쓰이고 거슬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예, 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맨 밑에 깔려있는 조그만 자갈 하나가 그렇게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주 사소한 거죠, 자갈은. 그죠? 사소해 보이죠. 그러나 이 사소한 게 왜 성가시게 됐을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때 자갈 하나가 들어간 순간 이 무거운 짐을 다 표현을 해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사소한 것이 객관적으로는 사소한 문제겠지만
갈등이 오랫동안 축적돼 왔다는 거죠. 계속 쌓여왔다는 거예요. 네, 속에서는 분노를 쌓고 원망을 쌓고 실망을 쌓고 쌓아왔던 거예요.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했을 뿐, 내색을 안 했을 뿐. 계속 쌓여있던 거죠. 그러다가 뭐 양말을 뭐 드라마에도 계속 자주 나오는 얘기잖아요. 양말을 피지 않은 상태로 빨래통에 넣은 것 때문에 계속 싸우다가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또는 뭐 밥을 제때 안 먹어. 뭐 아주 사소한 거죠. 뭐 청소를 제대로 안 해. 이런 것들. 아주 사소한 걸로 크게 한번 터집니다. 그게 왜 그래요? 쌓여왔다는 거다.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와서 이미 화약고가 돼버렸다. 화약고가.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바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혼의 이유는 서로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 허용한다는 게 이게 트랜서핑 규칙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해라.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또 옳은 얘기라고 그랬죠. 나의 영역이 있고 너의 영역이 있어요. 고유의 영역이 있어요. 침범받고 싶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이거 지켜주셔야 돼요. 사람마다 영역이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바운더리가 넓고 어떤 사람은 좀 낮고 또 높고 낮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있습니다. 이거를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하나가 됐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 하면서 네 거 내 거 없어. 뭐 오징어 게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린 깐부야. 뭐 이렇게 해서 네 게 내 거고 내 게 네 거야. 그러니까 너 핸드폰도 비밀번호 걸어놓지 마. 내가 마음대로 보고 싶을 때 볼 거야. 그리고 너는 내가 부르면 무조건 와야 되고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와야 되고 내가 전화하면 무조건 받아야 돼. 뭐 이런 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숨통이 트여져야 돼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거리가 있단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안전거리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거리가 절대거리는 아니에요. 상대적인 건데 분명한 건 그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각자 고유의 자기만의 영역과 시간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까발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각자의 또 말 못할 사연 비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부라는 이유로 해서 다 드러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인식을 하고 조심을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냥 막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긴장하고 살란 뜻은 아닙니다. 뭐 방구도 못 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안전거리 유지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잦은 갈등, 싸움이 점점점 골이 깊어지다가 차라리 말을 말자가 되는 거죠. 아, 말해봐야 소용없다. 저 인간. 차라리 말을 말자. 그럼 이제 짜증이 올라오죠. 짜증이 쌓이면 어때요? 화가 나죠. 근데 화내도 소용없다. 화내봐야 관계가 안 좋은 그게 더 짜증난다. 그냥 화도 참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풀리고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안 풀리죠. 만약에. 그럼 이제 이게 화약고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소한 게 빵 터진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나는 나대로 존중받지 못했고 또 나 역시 상대방을 상대방으로 존중해주지 못했어요.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제발 나를 내버려둬. 그런데 한쪽은 그냥 계속 달달 볶고. 그죠? 또는 서로가 또 그럴 수 있죠. 서로가. 서로가 너는 왜 이렇게 이거를 하지 못해? 그럼 너도 똑같아. 이러면서 이제 끝이 없는 거죠. 끝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단점을 최대한 파악하라. 그리고 결혼한 순간 어떻게 해요? 눈을 확 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단점이 안 보여. 왜? 콩깍지가 씌었거든. 모든 게 아름다워.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단점이 확 보여. 미치겠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급 실망. 그죠?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이 관계가 일종의 경영이란 말이에요. 경영. 우리는 경영이 자기 경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 경영. 사실 자기 경영을 잘 하는 사람이 또 관계 경영도 잘 하기 마련이죠. 서로 자기 경영을 잘 해야 돼요. 서로 자기 경영을 잘 하면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관계를 경영하는 겁니다. 한 지붕 아래 살죠? 가정을 경영하는 거예요. 경영자의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부족하죠. 너무 이렇게
감정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부분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있는데 이 딱 스케줄을 매일 일요일마다 짠대요. 스케줄, 일주일치 스케줄을. 시간대별로. 예.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뭐 설거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네가 육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네가 뭘 데려다주고 뭐 이렇게 완전히 이 스케줄을 시간대별로 다 짜가지고 철저히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이죠, 일. 이건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거기에 어떤 사랑이나 뭔가 포용하고 허용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굉장히 철저한 계획하에 심지어 막 벌점 같은 것도 집어넣고 해서 일을 하시더라고, 일을. 예. 아니나 다를까 그냥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결혼을 해야 되니까 했다. 애도 낳아야 되니까 낳았다. 이제 이런 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굉장히 좀 예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그런 사연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거는 이제 일하는 거죠. 일하는 거. 일을 하더라도 밑에 그러한 애정의 관계가 바탕에 깔려 있고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이 일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네, 사람은 밖에서도 일하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일을 해요? 이거 오래 가지 못해요. 네. 아무리 자기 관리가 철저해도 이렇게 되면은 왜 부부관계를 만듭니까? 그냥 일하는 사람을 불러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만큼 나도 존중받기 위한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경영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서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좁혔다 떨어졌다 하면서 한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자, 이게 문제였다. 있는 그대로 놔두질 않았다. 그런데 바딤젤란드는 여기에서 한마디 더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깨어있지 못한 의식 때문이다. 의식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식의 문제. 네. 의식이라는 것을 이 트랜서핑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걸 얘기하죠. 잠들어 있는 상태가 뭐예요? 마네킹, 좀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깨어있는 상태는 뭡니까? 나의 선택권을 지닌 고유한 독립체로서 현실의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창조자로서의 위치. 상대방과 관계가 아무리 깊은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관계에 빠져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나는 깨어있단 말이에요. 예, 보통 사랑에 빠진다 그러죠. 빠진다. 빠진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예, 뭐 몰입하는 거고 완전히 하나를 일치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빠진다는 표현이 나쁜 건 아닌데 빠진 상태에서 동시에 깨어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잠들게 돼요. 잠들게 되면 그 빠진 상태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럼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 빠져든 것이 처음엔 좋았지만 그 빠져든 관계에서 이제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예, 또 크게 한 방 터져. 사소한 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깨어있는 의식이라는 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적당한 긴장 상태를 얘기해요. 적당한 긴장 상태입니다. 지나친 긴장을 해도 우리는 상황에 지배, 압도당하고요. 너무 긴장이 풀려버리면 완전히 무뎌져서 잠들어 버리고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적당한 긴장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의식이 깨어있다는 느낌을 일상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연애 단계야. 그래서 저 사람과 연애를 잘 진행을 해서 어떻게든 결혼으로까지 가고 싶어. 그럼 적당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게 불쾌한 감정이 아니죠. 예, 유쾌하면서도 적당한 긴장 상태, 깨어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상대방에 대해서 감각이 깨어있죠. 저 사람의 표정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를 살피면서 뭘 좋아하지, 어떤 걸 싫어하지, 뭐가 부족하지 깨어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때요? 이게 사라져. 그래서 어때요? 완전히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집이라는 거, 하우스, 홈,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를 의식을 쉽게 또 잠들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정, 집 이런 부분들이 의식을 굉장히 빨리 잠들게 만듭니다. 예. 소위 말하면 편하다는 미명하에 집에 가면 이제 내 세상 같은 거야. 이건. 내 왕국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완전히 무의식 펜듈럼에 휘둘리면서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인간관계 좋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는데 집에 오면 괴물처럼 바뀌는 거죠. 네. 집어 던지고 쌍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죠? 완전 이중인격 스타일로 바뀌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는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돌변을 하는 거죠. 집에서는 돌변. 질킬과 하이드처럼 돌변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여기서 완전히 또 다른 내 내면의 욕망이 이제 터져버리는 거예요. 밖에서는 또 하나 포장해서 거짓의 삶을 살고 진짜 내가 어딨나요? 그죠? 이 집안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진짜 내 모습에 가까울 수는 있어요. 긴장이 풀려서 나오는 게. 그러나 그것은 어떤 모습이다? 깨어있는 내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나다. 결국은 펜듈럼에 돌려막기에 계속 걸려드는 거죠. 이런 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을 잘 하셔야 돼요. 가정 경영을 잘 하셔야 되고 관계 경영을 잘 하셔야 되고 이것은 초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런 것들을 습관을 잘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도 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면은 둘 중에 한 명이 그냥 받아들여야 사태가 해결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뒤늦게라도 또 뻥 터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상대방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항상 내 자신이 깨어있는 것을 우선시 하시고요.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하시고 내 태도를 점검하세요. 실제로 내가 중심을 잡으면요 관계가 풀리게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바딤의 얘기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이혼의 이유일 수 있다 얘기하는데 깨어있지 못한 게 잠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잠들어 있을 때 행동이 뭐냐? 바로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두질 못한다. 한마디로 가만히 냅두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좀 내버려둬라 이거죠. 내버려 두질 못해. 남편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해. 아내를 내버려 두지 못해. 자녀를 내버려 두지 못해. 가만히 두질 못해. 왜? 그 꼴을 보기가 싫으니까. 그 꼴을 바꾸려고 그래 자꾸.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자주 보는 그 채널이 몇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중에 에로부부라는 걸 또 자주 봐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여기서 나름 여러 가지를 얻거든요. 에로부부라는 걸 보시면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가 진행되고 또 패널들이 얘기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사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실제 사연이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별의별 사연을 다 접했잖아요. 사람은요, 보이는 부분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별의별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놀라고 막 충격받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고 어디서 꼬이기 시작한 건가 이런 걸 이제 좀 보려고 이런 사례를 접하는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이걸 보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뒷부분에 속터뷰라는 것도 합니다. 속터뷰. 예. 인터뷰하는 거죠. 부부 나와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자료로 제가 삼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잠들어 있는 상태가 뭔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하라라는 원칙에 위배됐을 때 어떠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대의 급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뭐 교재랄까요? 아니면 뭐 자료랄까요? 그렇게 삼을 수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런 관계도 나와요.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계속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의존이라는 게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왜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난 너밖에 없어. 이러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허용해주고 받아주는 의미로서 처음에 나를 의존하게 되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반갑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의존적 관계는 필요할 때 기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완전히 이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이 가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애 과정에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지만 연애가 끝나면 그건 마치 로켓가 추진체를 이제 떨어뜨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반드시 진입을 해야 된다. 추진체는 추진체 역할을 다 하면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역할만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끝내고
떨어지는 로켓 추진체를 나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궤도에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열정이 끝나면 그 다음은 친밀감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친밀감은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열정은 충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불타올라요. 아주 뜨겁게 불타올라요. 그리고 상당히 감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나 친밀감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대화에서 오는 거예요. 접촉에서 오는 거예요. 이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열정이 끝나면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열정이 식으면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서운하게 여기고, 그래서 또 쪼기 시작하고,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남성 여성의 또 차이도 있고 변수가 많습니다. 예, 어쨌든 이 지금 바딤의 얘기를 근간으로 계속 말씀드리면 의존적 관계가 형성되면 문제가 된다. 예,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짜증을 낼 수가 있다. 휘둘리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딤의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왜 그러면 그 독자가 이야기한 관계 양상이 펼쳐지느냐. 에라 모르겠다. 당장 다 끝내버리자. 이렇게 했을 땐 관계가 좋아지다가 또 막 재산 분할 생각하고 뭔가 내가 얻을 것도 생각하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딤 얘기는 그거예요. 바로 그것이 균형력의 문제다. 균형력. 당장 끝내버려. 이렇게 했을 때 좋아진 이유가 뭐냐? 균형이 회복된 거죠. 균형. 예, 균형력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풍선에 비유를 하잖아요. 한쪽을 지나치게 압력을 가하면 이것이 복원되려는 힘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균형을 잡으려는 에너지가 작동한다고 그랬죠. 균형력이 작동을 했을 때 두 가지 양상이 벌어진다. 펑 터져버림으로써 균형을 잡는 방식이 있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균형을 잡는 방식이 있다. 펑 터지는 게 이제 부부 문제에서는 이혼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건 뭐예요? 그거는 다시 관계가 좋아지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는 왜 관계가 좋아졌느냐? 균형력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제거됐다. 언제 제거됐을까요? 당장 끝내버리자라는 그 심정, 그 결단, 그 마음, 그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예요? 이것저것 고려하는,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다 내려놓는 거죠. 중요성이 순식간에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진 거야. 좋아졌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좋아지나 싶더니 어때요? 일시적으로 좋아진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과 나는 관계로 엮여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관계에 대한 서로 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현실은 달라진 게 아직 없기 때문에, 내가 각성을 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이 균형력을 일시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이런 중요성이 있었구나, 내려놔야지 했으면 복원된 후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게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하는 순간 균형력은 낮아졌는데 인식은 하지 못했죠. 의식은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다시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또다시 중요성이 또 올라오고 갈등이 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에너지적으로 인식을 하셨다면 항상 뭘 봐야 돼요? 중요성을 체크하시고 중요성을 낮추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고요. 심지어 부부간의 갈등 양상이 아무리 깊어졌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내 내면의 에너지 상태에서 찾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가 제자리를 찾아나가고 힘을 빼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태도도 달라져요. 예, 시간차는 있는데 상대방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견뎌요. 왜냐? 우리는 대부분 너는으로 시작하잖아요. 너는 왜? 그죠? 너는 왜? 나한테. 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상대방을 향한 공격적인 에너지, 이런 감정을 계속 날리기 때문에 이 결론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극한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 상황에서 여러분 당신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먹히는 게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부부 상담 가면은 부부가 같이 상담하러 자리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나와서도 이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잖아요. 평행선을 긋는 게 일반적이죠. 예. 왜냐? 네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네가. 예. 대부분은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트랜서핑 원리가 바로 적용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더라도 수용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극한의 상황에 계신 분들은 이 이치를 얘기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상담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상담의 도움이 안 되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치를 알려드려도 사람마다 단계가 있고요. 그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리신 분들은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마음이 안 열리고 거부감이 들고 저항감이 들면 이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건 트랜스서핑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원칙을 얘기하고 이치를 얘기하고 방식, 스킬을 알려드려도 그게 나한테 맞는 국면인지 단계인지 상황인지 이걸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나한테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모든 게 그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단계별로.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게 어떻다 저렇다 쫓아갔다가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결국은 모든 키는 여러분들 스스로 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시면 누가 와서 해결을 해줘도 결국 그 사람이 떠나면 그 문제가 또 생기고 그럼 여러분은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질 못해요. 약간 제 잔소리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의존적 관계가 지나친 의존적 관계가 생기면 이것이 양극화를 부른다. 양극화라는 건 이제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면 균형력이 생기죠. 복원하려는 힘, 균형이 깨져서 그런 부메랑이 날라옵니다. 이 흐름을 잘 살피셔야 돼요. 결국은 의존적 관계가 지나치면,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면, 그리고 너를 잃게 만들면 영역을 침해해버리고 묵살해버리면 결국은 부메랑을 맞게 되는데 이게 부부관계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으로 날아올 수가 있으니 이것을 주의하자.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자 이 얘기예요. 싸울 수 있어요. 안 싸우는 게 더 힘들어요. 싸울 수 있어요. 잘 싸우자는 거죠. 잘 싸우는 방식이 뭐예요? 현실을 바꾸려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끊임없이 성숙시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끊임없이 허무는 거예요. 허무는 것과 성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자신의 꼴을 보는 거죠. 그러나 자책하고 죄책감 느끼지 않는 것은 배우니까, 그래서 성장할 거니까. 이 둘이 함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 부메랑이 날아와서 삶이 피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환경을 또 탓하고 환경과 싸우려고 그러고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면 그 끝으로는 이혼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이혼이라는 건 주제는 상당히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원칙에 따른 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이혼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해야 서로가 좋아지고 적어도 한쪽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려면 복합적인 거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한 가지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받아들이지 말란 얘기예요. 트랜스서핑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개념 안에서 얘기하는 한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다른 개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괴적인 공격적인 에너지 펜듈럼을 갖고 있는 거의 에너지 뱀파이어 수준의 그러한 유형과 여러분이 잘못 결합이 되게 되면 그것은 빨리 떼어내야 되는 일이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혼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그런 경우에 또 이혼을 안 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얘기하면 끝이 안 나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보면은 옛날 드라마 중에서 연애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가무성인가요? 이름이? 가무성하고 손예진이 주연을 한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뭐예요? 이혼을 하고 나서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이혼 후부터 오히려 예전에 연애했던 것 같은 사이에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전형적으로 이 균형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도 드라마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러한 사이가 있죠. 그게 이러한 에너지 원리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부의 경우는요. 진짜 당장 헤어질 것처럼 싸워요. 그리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욕하면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데 희한하게 오랫동안 잘 지내는 부부가 또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부의 경우는
쌓아두질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쌓아두질 않아요. 쌓으면 그게 다예요. 그 대신 그 폭발력이 좀 강할 뿐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좀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싸울 때, 서로 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는 있는데, 표현을 했는데 그게 다인 거야, 서로가. 그리고 또 깨끗이 털어내. 그 에너지를 다 쏟아낸 거죠. 이제 안 싸우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싸우는 거는, 나름대로는 잘 싸우는 거예요. 예, 그 둘이. 예, 그러고 나서 또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점점점 그 싸움이 줄어들면 그거는 잘 싸운 거예요. 안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안 싸우는 게 가장 좋지만 잘 싸우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싸우지 않는데 조용히 쌓아두는 거. 이게 사실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쌓고 있는 것도 모를 때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힘의 균형이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 자기는 이제 입지를 점유했다 이거죠. 이제 이 관계에서 내가 갑이야 이제. 예, 그리고 나는 이 관계를 세팅을 다 했어.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관계를 그냥 수능을 해버린 거예요. 싸우다가 이거 싸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표현을 접은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쌓아두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터져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나중에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오고 잘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에 세월이 흐른 뒤에 펑 터졌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일이 벌어질 만큼 펑 터지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안 싸우는 조용한 가족이 더 무서워요. 영화 조용한 가족이라고 있죠? 송강호 나온 거. 무섭습니다. 그 가족. 조용한 가족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못 싸운 거죠. 이건 싸우고 싶어도 못 싸운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쌓기 시작합니다. 쌓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중에 병들어요. 마음의 병이 들 뿐 아니라 몸의 병이 들어요. 면역력도 떨어져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럼 그거를 알아차리셔야 되는데 또 몰라. 그냥 몸의 문제인 줄 알아. 답답한 일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사전에 잘 알고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는 한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들어 가시고요. 그럼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초기의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초기의 경험이 신뢰가 있고 초기에 충분한 사랑으로 맺어진 신뢰가 바탕에 있는 경우에는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초기에 이런 것이 얕은 분들이 나중에 많은 것이 쌓였을 때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 관계가 또 한 번 중요하다. 그래서 나름 경영을 잘 해보십시오. 초기 경영은 쉽지 않죠. 그래도 초기에 경영을 한 게 또 기억에 남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것처럼 잘 경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국에만 있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다고 그랬죠. 화병. 부모님 세대의 어머니들이 이런 화병에 많이 걸리셨어요. 가슴이 답답한 거죠. 뭐가 돌덩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말 못하고 시집살이까지 하면서 그렇게 지내서 그런 거예요.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화병이라는 것이 그래도 이제 요즘엔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여전히 이제 소위 말하는 화병의 수준으로 가는 분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두는 것은 좋지 않다. 대놓고 부딪히기 힘들면 상담을 통해서라도 풀으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면 쌓게 돼 있고 쌓은 것은 무너지게 돼 있다. 언젠가. 나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터지게 돼 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폭약으로 터질 수가 있다. 이런 걸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계속 소진시키지 마시고 회복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 독자의 질문과 바딤의 답변에서 건져야 될 핵심 내용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어떤 조건이든 마음이 잡히면 당신은 마치 멋대로 하라 그래 하는 식의 태도가 되어 힘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양극화가 둔화되고 균형력의 바람도 잦아듭니다. 그리하여 펜듈럼도 당신을 놔주고 그 결과로 관계도 좋아지는 것이지요. 자,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바로 균형에 대한 얘기죠. 힘을 빼라. 그래서 균형력의 바람을 복원시켜라. 균형을 잡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중요성을 내려놔라. 내적 중요성, 외적 중요성을 찾아봐라. 내려놔라.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뭐예요? 트랜서핑의 규칙.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핵심, 프레일링입니다.
이 책에서 프레일링이란 말은 안 한 것 같은데, 프레일링, 역할을 빌려줘라. 여러분은 무대 위의 배우이자 무대 아래 관객이다. 네,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애인으로서의 역할, 친구로서의 역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빠져들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일링이 뭐예요? 상대방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먼저 대우해주고 먼저 자신이 고개를 조아리고 먼저 미안하다 얘기하면요, 관계가 그렇게 나빠질 일은 없어요. 마음 조금 뭐 서운한 일이 생기고 하더라도 강을 건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충분히 연습이 되고 초기에 그런 것들을 많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 내면의 거울을 닦아서 나를 성장시킨다는 마음으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져가셔야지, 그래야 실제 내가 성장하면서 상대방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어쨌든 내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트랜스서핑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역경을 겪으셨던 간에, 그래서 뭐 이혼을 이미 하신 분들도 있죠. 상처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트랜스서핑으로 넘어가시려면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역시 나의 책임도 있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셔야 트랜스서핑 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왜냐? 계속 원망만 하면 끝이 없거든요. 원망하고 자책하고 불평해봐야 끝이 없거든요. 원망, 불평, 이거는요,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트랜스서핑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거 먼저 해결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의식, 적대감, 피해 의식, 이런 것이 지나치신 분들은 트랜스서핑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움이 안 돼요. 트랜스서핑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에너지가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풀고 오셔야 돼요. 예, 이건 다른 영역이 되는 거죠. 이제 이혼 주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담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움이 그럼 되고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일단 첫 번째 열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일어서고 싶은데 도움을 받겠다. 그러면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나치게 의존적 관계 여전히 유지하고, 그리고 어떤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있는 답을 듣기 원하시고, 그러면 이제 도움 드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네. 그건 이제 다른 곳에 가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독자 사연과 바딤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